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열흘 전에 게임스탑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스탑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고 너무 비싸다고 공매도를 하다가 결국은 공매하던 쪽에서 항복 선언을 하고, 그러면서 이게 큰 사회적 문제가 됐던 적이 있죠. 게임스탑이라는 회사가 사실 지금 게임스탑이라는 회사는 게임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게임을 오프라인에서 그냥 예전에 우리 동네 조그만한 그 가게처럼 비디오 방처럼 그렇게 게임을 대여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없어요. 근데 이 주가가 단기간에 몇백 배가 올라가는, 100배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비정상적인 과정이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저기 공매도 세력들이 손을 들면서 일단락 되는가 싶었는데, 여기에 이제 곧바로 SEC가 미국의 증권 감독 기구죠. 우리나라는 금감원이라고 해서 은행 증권을 하나의 금융 감독원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감독을 합니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은행은 연준이 관리를 하죠. 감독을 하고, 증권은 SEC가 감독을 하는데, SEC가 이 게임스탑의 개인들의 투기적인 매수세를 주가 조작 행위로 보고, 그 주가 조작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던 사람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금융시장이 어떤 걸 느꼈느냐면, 야, 이 큰일 났다. 그동안 유동성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주가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렸는데, 이 게임스탑과 같은 것 때문에 이게 감독 당국을 포함한 미 연준 통화당국 그리고 정부가 이걸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제 긴축으로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와, 돈을 너무 많이 풀어놨더니 별의별 이상한 일이 다 생긴다. 물론 게임스탑 문제에 대해서 이제 SEC가 그렇게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주가 조작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 수순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는가, 뭐 이런 걱정들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야, 이제 유동성 완전히 끝났고 긴축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자산 가격 전반이 조정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주가도 뭐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사실 주가 떨어진 것보다 이쪽에 가상화폐가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커머더티, 금 가격도 꽤 이 과정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금값이라고 하는 건 미국의 금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 좀 빨라지는 거 아닌가, 뭐 올해 하반기는 아니더라도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 아니야? 지난 연말에 미 연준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그런 걸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연준 이사라는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이 금리를 결정하죠. 투표 참가하는 사람 12명입니다만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 중에 투표에 참여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19명인가 돼요. 이 사람들이 다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래서 금리 언제쯤 올릴 거라고 당신은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 하는 사람 19명한테 당신 같으면 언제쯤 금리를 올릴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내년까지도 금리를 안 올린다라고 했는데, 딱 한 명이 내년 상반기에 금리를 올린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런 게 작년 12월 달에도 있었는데, 이번에 게임스탑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야, 이제 많은 연준 이사들이 빨리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고 동참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금리 인상 우려가 갑작스럽게 올라가고, 금 가격을 포함한 커머디티 가격 전반이 떨어지고, 달러가 상당히 큰 폭의 강세를 갔죠. 가상화폐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주가도 조정을 받고.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 뭐 옐렌 재무장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게임스탑 같은 거는 좀 예외적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주식시장 전반이 지금 버블이 아닌가, 돈을 많이 풀어가 버블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바라보지는 않겠다. 여전히 주식시장은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뭐 다소 뭐 비쌀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우리 크게 신경 안 쓴다. 뭐 이거는 우리가 통화정책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영역에 지금 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이 이게 우리가 관리 못할 정도로 이게 벗어나서 버블이고 이렇게는 생각 안 한다. 다만 건건이 게임스탑과 같은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게임스탑 문제를 굉장히 좀 예외적인 현상으로, 그냥 이것만 따로 우리가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서 이제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감독기구가 금융위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서 좀 단호하게 이게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종목 단위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를 한 번 더 천명했고, 이게 전반적으로 시장 전반에 유동성이 너무 많고 시장이 투기에 젖어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좀 일단락이 되고, 그러면서 지난주에 다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강세로 갔던 달러가 좀 다시 달러가 다시 약세로 좀 들어가는 이런 움직임을 보였고, 그러면서 떨어졌던 금값을 포함하는 커머디티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가상화폐 가격도 떨어졌던 게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스톱이라는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한번 사람들이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이거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 갈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이번에는 게임스탑과 관련해서 불거졌던 유동성 문제는 그냥 한번 지나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긴축이 빨라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의 생각은 좀 가지면서 뭐 좀 접어두고 가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그 전주에 떨어졌던 주가가 다 반등도 하고 사상 최고치로 다시 미국 주식시장이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유동성 이런 힘으로가 아니고, 미국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된 것의 결과를 보면 상당히 좀 놀랍습니다. 그 불과 1, 2주일 사이에 이게 우리가 그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이 기업을 살펴보고 있죠. 늘 살펴보고 있고 리포트를 늘 쓰고 있는 이 애널리스트들이, 그러니까 이제 누구보다도 기업의 실적 발표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는, 물론 뭐 아는 사람이 있진 않겠습니다. 그나마 애널리스트가 가장 근접해서 아는 사람일 거거든요. 근데 이 애널리스트가 추정한 것들에 비해서 이게 불과 1, 2주일 사이에 4분기 실적이 한 10% 정도가 좋아졌어요. 이건 상당히 좀 흔한 일은 아닙니다. 흔한 일은 아닌데, 이게 뭐 그럴 개연성은 보였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지난 4분기에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미국에도 엄청나게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유럽도 확산되고 경제가 많이 안 좋아졌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유럽은 경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유럽의 4분기 GDP 성장을 보면 대부분 마이너스거든요. 3분기에 비해서 성장률이 마이너스예요. 근데 미국은 GDP 성장률 자체가 이게 지난 3분기에 비해서 4분기가 플러스 4%란 말이죠. 물론 이거 미국의 경우에는 연율로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4%라고 하는 게 3분기보다 4분기 GDP가 4% 좋아졌다는 게 아니고, 3분기에서 4분기 GDP가 좋아진 속도가 연간으로 좋아진다면 4%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1% 좋아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전분기 대비 1% 좋아진. 근데 어쨌든 뭐 이거는 놀라운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4분기에 3분기에 비해서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던 걸 생각해 보면 미국 경제 상당히 좋아졌네. 이렇게나 좋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기업 실적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빨리 좋아졌던 것이죠. 그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불과 한 2주일 전만 하더라도 4분기 미국의 S&P 500 기업들, 미국의 큰 기업 500개, 지금 그게 S&P 500 주가 지수가 한 3,900 정도 하거든요. 3,880, 뭐 3,900 정도 하는 3,900 정도라고 보죠. 근데 이게 이제 4분기에 기업 실적이, 순이익이 분기에 38불 정도 나올 거라 봤어요. 한 주당. 그러니까 S&P 500이라는 지수가 전체 발행된 주수가 있는 건데, 이거 한 주에 한 40불 정도, 38불 정도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순이익이 실제로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되면, 2월 초까지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되면 41불 정도가 나옵니다. 이 41불이면 어느 수준이냐면, 지난 3분기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거보다 좀 더 좋아졌고, 작년 4분기, 바이러스 확산이 없었던 작년 4분기하고 거의 같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원래 예상은 작년 4분기보다 한 10% 정도 마이너스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이제 실적 나온 거 보니까 이거만큼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글이 뭐 주식 종목으로는 우리가 알파벳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글이 사실 작년 9월 달에 고점 찍고 난 다음에 계속 횡보했어요. 이유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대통령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대통령 되면 이게 반독점법 가지고 구글을 아마 쪼개게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반독점법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종목으로 우리가 구글하고 페이스북을 잡았던 것이죠. 플랫폼 비즈니스 하는 애들. 얘들을 이렇게 가만히 냅두면
플랫폼을 다 장악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거대한 독점 기업이 되는 것이죠. 뭐 우리도 보지 않습니까? 뭐 배달앱이나 이런 것들이 뭐 중소상공인들이 아주 독립적으로 조그맣게 존재하던 건데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에 들어오면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가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반독점법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이제 너무 커지게 되면 기업을 실제로 플랫폼 기업이라도 하더라도 쪼개버리는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9월 달부터 아무래도 민주당 대통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면서부터 페이스북하고 구글은 다른 주가는 다 올라가도 이 두 종목의 주가는 못 올라가는 뭐 그런, 물론 아마존도 여기 좀 영향을 받고 있고 뭐 다른 기업들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만 구글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구글이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는데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그동안 횡보하고 있던 구글 주가가 하루에 한 7%, 8% 정도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난주에 미국 주가 상승이라고 하는 거는 유동성의 힘, 이런 게 아니고, 야, 연준이 돈을 계속 풀어가지고 자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야. 물가도 올라가고 자산 가격이 다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실적의 힘으로 올라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유동성 시장은 이제 끝났다고 봅시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봐도 좀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시장은 끝났다고 보고, 그 다음에는, 우라카미 군이오의 표현대로 금융상 끝나고 나면 실적 상승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주가 상승이 끝났다, 주가 고점 쳤다 이게 아니고 실적이 나오면 다시 올라갈 건데, 근데 문제는 실적이 나오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올해 봄은 지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근거가 됐던 게 이제 미국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기업의 실적 추정치가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까지는 안 좋다. 이게 2분기쯤 가야지 실적 개선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걸 근거로 한 것인데, 이번 4분기의 실적 발표를 보니까 미국의 애널리스트들도 상당히 이 차이가 나는 정도의 실적이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실적 상승가 좀 빨리 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게 계속 될 수 있을지는 없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부터는 뭐 유동성 상승가 끝났다고 보면 더 이상 연준이 돈을 풀어서 자산 가격이 다 올라갈 거고, 이런 나레티브는 이제 끝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거대 담론을 갖고 주식을 사는 거는 이제 제가 볼 때 하시면 안 돼요. 어느 나라 중앙은행, 어느 나라 정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경기 회복세를 어떻게 끌어올릴까를 생각하지, 돈을 풀어가지고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빌려서 뭐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하자 이런 식의 생각은 안 하고, 이제는 실물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하도록 하고 가게가 소비를 하도록 하고 여기 집중하는 것이지, 중앙은행이 돈 풀고 뭐 이렇게 해서 주식시장을 끌어올리자,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자, 그러면 경제가 좋아지는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에서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변하는 게 없는데, 이 실적으로 언제 넘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불분명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에 대해서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근데 이번 4분기 실적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게 미국에 좀 국한된 현상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실적 개선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물론 IT 쪽의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이 좋은 건 있어요. 그런데 이 미국 S&P 500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을 보면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았던 그런 섹터가, 종목 그 기업군들이 보면 IT 이쪽이 실적이 확실히 좋고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재 중에서도 그동안 사람들이 집에만 머물면서 가전제품이나 집을 꾸미는 인테리어나, 심지어 뭐 미국 집들은 꽤 크잖아요. 개인 풀도 수영장도 갖고 있거나 하는데, 이번에 이제 집에 있으면서 수영장을 만드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소비재, 좀 내구 소비재가 되겠죠. 내구 소비재 쪽 기업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소재, 뭐 구리, 뭐 알루미늄 이런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금도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런 기업들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번 4분기 실적에 제가 조금 좀 놀랍다라고 본 게, 야, 이거 이제 진짜 돌아선 건가? 라고 보는 게, 그렇지 않고 우리가 흔히 필수 소비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필수 소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음식료, 그 다음에 뭐 화장품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근데
사람들이 밖을 안 다니다 보니까 화장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 안 하고 이렇게 운전을 해서 많이 다니기 때문에 사실 대중교통 이용하고 걸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편의점 가가지고 음료수도 사 마시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동차로 운전하다 보니까 그냥 음료수도 매출이 안 나오고 그랬거든요. 화장품 매출도 안 나오고 음식료 쪽에서도 매출이 잘 안 나오고 이랬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아니 배달 음식은 많이 시켜 먹지 않았느냐. 근데 배달 음식은 이쪽에 필수 소비재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이거는 이 일반적으로 상장 기업들이 배달 동네 음식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잘 안 잡히는 영역인데, 그리고 배달 앱 운영하는 이런 업체들은 또 이 필수 소비재 기업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 필수 소비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것이, 아니 미국의 4분기에 바이러스 확산이 엄청 빨랐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화장품 음식료 쪽에서 기업 실적이 이렇게 좋아졌을까? 물론 플러스는 아닙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마이너스 폭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금융 쪽에서 마이너스 폭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금융이라는 데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한테 뭐 소상공인들 기업들한테 돈 빌려줬는데 떼일 것 같다. 그러면 실제 이익을 안 잡고 이익에서 빼서 이걸 대손충당이라는 따로 쌓아두거든요. 이익에서 그만큼을 깎아줘야 되는데 금융 쪽에서 이게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실제로 미국의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한테 큰 문제가 없는가 보네. 작년 7월 달 이후로 이게 지원금이 안 나갔다고 하는데 조금밖에 안 나갔죠. 실업수당도 조금밖에 안 나갔는데 그래도 상당히 괜찮았네 라고 하는 식의 인상을 줍니다. 근데 보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해외에서 매출하는 기업들은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전년 대비 한 마이너스 7% 정도 이익이 여전히 줄어들어 있는데 미국 내 판매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전년하고 거의 비슷한 이익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미국에서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는, 경제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어떤 것까지 나오느냐면 예전에 재무장관을 지냈던 썸머스, 이분도 이제 민주당 쪽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재무장관인 옐렌 사이에 좀 논쟁이 있다라는 겁니다. 옐렌은 1.9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계속 쓰자라고 하는 쪽이고, 썸머스는 너무 많이 쓴다. 지금 그렇게 많이 쓸 때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돌아가고 있는 지난 4분기 기업 실적을 봐도 그렇고 GDP 성장률을 봐도 그렇고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미국 경제가 그렇게 나쁜 상태가 아니고 엄청나게 빨리 좋아지는 거네. 그런 식의 생각. 이거 1분기에 백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지는데 지금 GDP의 거의 10%나 되는 돈을 썼다가 이거 잘못하면 너무 과잉이 아니겠는가 이런 식의 생각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도 그게 논쟁이 붙기 시작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게임스탑 문제는 그냥 그런 일이 있고 그런 일에 대해서는 그냥 대처하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SEC가 잘 대처해라 이렇게 끝냈는데 이게 갈수록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면서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좋은데 우리가 계속 미국 경제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과잉 부양책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식의 생각으로 계속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기본적인 말씀은 유동성이 좋아서 어떻게 되고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고 이 이야기는 좀 잊어놓고 이야기는 계속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더 접어놓고 그 다음부터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적이 실제로 좋아지는 종목 중심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장세에서는 어떻냐면 실적이 실제로 좋아지는 종목들은 가고요. 실적이 좋아지지 못하는 종목들은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 양자 사이에 괴리가,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집니다. 유동성 장세에서는 자산가가 다 올라가는 거야 라고 해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돈의 힘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실적이 되는 애들 올라가고 실적이 안 되는 애들은 오히려 실적이 나빠지는 애들이 여기서 더 남들 올라가는데 더 떨어지는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그러면서 잊혀져 가는 종목들, 이제는 사라져갈 종목들은 사라져가고 그 다음에 뜨는 종목은 뜨고 이런 식의 양극화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유동성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어떤 종목이 실적이 좋아질까? 정말 이 기업 이런 테마 말고, 그런 테마 말고 정말로 실적이 좋아지는 데 집중하시기 부탁드립니다.